풀어가 보자. 제목에 대해서 탄소화합물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화합물이니까 적어도 대문자는 두 종류 이상일 거고 중심 원자가 탄소란 말이거든. 중심 원자가 탄소야. 자, 그러면 도대체 탄소가 어떤 놈인데? 그걸 모르면 이 뒤에 있는 분자 구조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낯설어 보여. 자, 탄소는 지금 이거는 사실 참고도 아니야. 3단원 가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또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통합과학 시간에 잠깐 봤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해석을 할게. 우리는 여기서 공유결합 화합물을 배우고 말 그대로 탄소화합물을 할지라도 탄소가 수소, 산소 외에도 비금속인 질소, 황 이런 것들이랑 결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산소하고 수소만 볼 거라는 거지. 그것만 다루니까 이 자리에서. 알았지? 수많은 종류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탄소화합물 중에 CH5만 다뤄. N도 안 다뤄.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 우리는 탄소의 구조식, 이 구조식의 골격을 먼저 볼 거야. 원소로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원소로 우리는 탄소를 먼저 보거든. 자, 탄소는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얘기해. 홀전자가 4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4족 원소라고 주기율표상에서 두 번째 줄에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있는 애. 14족.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한번 해보자. 탄소와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금속이 없네. 그치? 공유결합한다.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수. 요렇게만 봐둘까? 이게 4개다. 왜 4개냐? 수소는 홀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수소 하나는 전자 하나를 데리고 누르는데 이러면 안정한 18족의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수소는 4개 결합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 가능한 구조식. 공교롭게도 공유결합 가능수가 4개면 구조식도 4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 우리는 공유결합을 한 개인 걸 단일결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일결합은 공유 전자가 한 쌍이라고 취급하는 거야. 전자 2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손으로. 근데 결합수가 2개면 이중결합이라고 그럴 거야. 공유 전자쌍이 2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렇게. 3개면 3중결합이라고 할 거야. 공유 전자가 3쌍 있다는 뜻인데, 이게 끝이야. 사중은 없어. 그래서 보통 얘들을 다중결합이라고 얘기해. 2중, 3중을 다중결합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얘는 단일결합을 4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탄소는 이게 가능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뭘까? 공유결합 4번 하는 건 맞잖아? 근데 한쪽으로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은 얘는 주변의 원자가 몇 개가 결합할 수 있다? 4개가 결합할 수 있고 얘는 몇 개 결합한다? 3개가 결합한다. 이해가냐? 방향성이 3곳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선이 4개 나오는 애들 중에 얘는 또 뭐냐? 아, 얘는 2개랑 결합하는구나. 방향이 2개니까 그 2개 중에 하나가 3중이면 하나는 뭐가 된다? 단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4개의 구조식이에요. 니들이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탄소화물을 볼 때 분자식 구조식에서 이 넷을 벗어나는 구조는 하나도 없어. 알겠지? 저거 기본이다. 그 다음에 산소를 먼저 볼까? 산소는 16쪽이야. 그래서 외곽의 전자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런 전자점식을 그리는 이유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수소가 2개 있다. 2개가 공유 결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산소는 말이야, 이렇게 단일 결합을 2번 하면 돼. 써주진 않았지만 여기 무언 전자쌍이 있는 거야,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으면 된다라고. 근데 이것만 있나? 얘도 존재할 수 있다. 얘는 몇 개의 원자를 결합한다? 1개의 원자를 결합하는 거야. 이해 갔지? 그 다음 마지막에 얘야, 수소. 얘는 1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봐요. 이 수소가 여기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H2예요. 알았습니까? 여기 수소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4개. 그게 니네가 말하는 LNG 있죠, LNG. 액화천연가스 주성분이 C. 얘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여기 못 들어가요. 이중결합 못 합니다. 여기 몇 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여기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1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3단원 가서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문제가 풀린다. 자, 먼저 이런 구조식에서 탄소화물은 일단 무슨 결합한다는 거 알았어? 공유 결합한다는 거 알았어. 그지? 탄소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온 결합도 가능하거든. 근데 공유 결합성이 너무 커. 이게 최각의 전자가 8개 있는 거 다음으로 굉장히 안정돼. 4개야. 얘는 그래서 이온 결합을 별로 안 해. 거의 공유 결합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공유 결합하는 중심 원자 탄소화물을 지금부터 다룰 거야. 이건 분자 구조식이 좀 필요했던 내용이고, 이거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보면 탄소화물이란 무엇인가 보니까 중심 원자가 누구이면서 탄소이면서 주변에 다 비금속이 결합해야 돼. 그럼 무슨 결합한다? 공유 결합한다. 알겠지? 그리고 그 구조식이 다양한 걸로 봐서는 이게 계속 레고 블록처럼 이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고분자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니네가 앞에서 배운 게 누가 있느냐? 나일론, 폴리에스터. 다 무슨 제품이었지? 그렇지. 합성물이. 이해갔어? 그 다음에 합성 수지 배웠지? 어디서? 주거 환경 쪽에서. 라겐나. 그지? 배웠잖아. 그네들이 합성 고분자. 알았니? 그러니까 나머지 아스피린, 그 다음에 페니실린, 암모니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고분자 화물이 아니야. 알았어? 분자량이 적어도 만 이상은 돼주는 거야. 알았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중심 원자가 바로 탄소화물이고, 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 구조식이 다양했어. 얘가 4개고 얘가 2개고 얘가 1개지. 근데 뭔가 규칙성이 안 맞잖아. 4, 2, 1, 3이 있을 것 같지? 이게 질소거든.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니? 지금은 이렇게만 봐주자. 자, 탄소화물의 다양성부터 보면, 거기 보면 탄소화물은 우리 주변에 되게 많거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유기물질이 바로 탄소화물이고, 우리 몸 자체가 유기체거든. 두 번째, 음식 속에는 3대 영양소들이 탄소화물이고, 그리고 이거 아닌 아미노산 같은 것도, 비타민 같은 것도 다 탄소화물이야. 그러니까 다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물론 무기염료도 있죠. 무기물도 있고, 물 같은 건 무기물이니까 우리 몸의 70%니까. 그다음 의류라고 불리우는 천연 섬유, 합성 섬유 모두 그냥 고분자 화물이라고 불러. 그리고 합성 의류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이런 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합성 고분자 화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플라스틱 뭐라 부른다 했지? 합성 수지. 이것도 합성 고분자 화물이죠. 폴리에틸렌 빵꾸기잖아. 선생님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 이거 누군지 아나? 스티로폼. 보통 책에서 스타이로폼이라고 그러거든. 스티로폼이 폴리스타이렌이야. 페트병이잖아. 알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약품, 우리가 배웠던 거, 아스피린. 그 다음에 페니실린. 그게 항생제예요. 세균 죽이는 거.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도 바로 탄소화물입니다.
항암제 마찬가지고요. 백신은 여러분들 유명한 그 우유 모델 계시지? 누구냐? 파스텔. 그래서 파스텔 들어봤지? 그분이 바로 만들어낸 게 백신. 그 다음에 그 외에 보니까 화장품, 비누, 합성세제, 고무 등 사실 그 고무도 천연고무가 있고 합성고무가 있는데 석유화학 제품으로 나오는 건 합성고무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천연고무.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탄수화물이다. 그럼 우리 앞장에서 배운 것 중에 탄수화물 아니고 뭐 있었어요? 암모니아, 철,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것들 빼고는 다 탄수화물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이제 원유의 분리 파트가 있는데 자기 학교 교재에 교과서에 이게 있으면 100% 나옵니다. 그럼 뭐를 내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원유를 분리할 때요. 잘 보세요. 원유를 분리할 때. 속여. 원유가 뭐냐는 거죠, 원유가 불균일 혼합물이었어요. 유일하게. 기억나요? 그럼 얘는 혼합물이잖아요. 그럼 분리라고 했으니까 무언?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얘를 나눌 거 아니겠지? 그런데 워낙 불균일이다 보니까 나누는 것 자체도 얘도 그냥 혼합물이야. 순물질이 아니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니네 보면 에탄하고 물하고 섞여. 그지? 잘 섞여. 근데 얘를 끓는 점 차로에서 분리해내면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해도 순물질을 얻어냈잖아. 얘들은 분리를 해도 순물질이 안 나와. 혼합물이 나온다는 거 명심해. 원유를 분리하는데 어떤 걸로 분리하는지 요거 나온다. 바로 끓는 점 차야. 끓는 점 차. 이 끓는 점 차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배운 건 다 분자잖아. 그지? 분자면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분자라는 그 물질은 공유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그 분자들 간의 인력도 존재하거든. 그걸 화학결합은 아니야. 걔들은 화학결합은 아니야. 왜? 얼음이 물 되고 물이 수증기 되는 걸 화학변화라고 부르진 않거든. 그러면 걔는 무슨 차이냐? 그러면 끓는 점 차가 바로 분자 간 인력차라고 얘기합니다. 분자 간 인력차. 알았어? 물론 여기에는 뭐 쌍극자도 있긴 한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분자 간 인력이 크려면 탄소의 숫자가 많으면 인력차가 커. 알았어? 탄소 숫자가 많다는 건 걔들이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거든. 덩치가 크면 힘도 세듯이. 알겠죠? 이거를 차에 의해서 분리를 해야 한다. 분리 과정을 한번 볼게. 자, 이게 증류탑이거든. 맨 밑으로 원유가 들어간다.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럼 여기를 가열을 할 거 아니야. 밑에서 가열. 그럼 얘가 끓는 점이 나중에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어디에서? 저 꼭대기에서. 끓는 점이 낮에부터 저거 꼭대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맨 꼭대기에서 누가 나오나 봤더니 이거 봐. LNG 아니다. 얘들아, LNG는 석유를 캐내기 전에 나온 거야. 땅 속에서. LNG가 제일 많아서 지금 부자인 나라가 누구냐? 아시안게임 치르는 나라지. 걔야. 걔들은 예전에 찌지가 않았어. 걔들은. 석유도 안 났거든. 근데 걔들이 앞에 이 바다가 있거든. 거기에 엄청량의 LNG가 있다는 걸 발견한 뒤로 지금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는 누가 나냐? 액화. 석유가스야,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택시 연료. 이렇게. 페트롤륨. LPG가 탄소가 3개 내지 4개짜리야. 이게.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말을 쓰거든. 이게 액화 석유가스야. 그 다음에는 인력이 조금 낮은 나프타가 나오거든. 인력이 좀 센. 얘가 탄소가 5개에서 약 한 8개 이상 되는 애야. 여기 한 20%가 가솔린, 휘발유를 쓰고 나머지는 너희들 다 알다시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여. 그러니까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 있지? 걔들을 만드는 데 쓴다. 나프타. 그 다음 나오는 애가 누구냐? 등유. 당연히 탄소가 9개, 10개 이상인 애들이야.
비행기 연료로 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안 나와. 알았어? 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여기다 뭐 써줬으면 그때 파란색으로 옮기든지 빨간색으로 옮기든지 옮겨놔. 알겠니? 선생님 강조했으면. 중요 다음에 경유가 나와. 경유. 니네 경유차 알지? 경유차. 우리가 보통 그 엔진을 디젤 엔진이라고 하지. 이 경유 정도 되지 않냐? 담배꽁초를 던지면 꺼져. 그 정도로 끓는 점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고 인력이 세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가 중유. 이 중유가 대선박들이 쓰는 배의 연료야. 배. 엄청 끓는 점이 높다. 알았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피치라는 찌꺼기. 아스팔트. 그래서 니들은 이거 정도만 했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탄소의 숫자가 어떻다? 적다. 그러면 분자간 인력이 작으니까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분자간 인력이 약하면 끓는 점이 그만 알았어?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서 나온다는 건 인력이 약해서 먼저 기화가 돼서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이것들 자체도 뭐다? 혼합물. 알았지? 이것들 자체도 혼합물이야. 순물질 아니다. 요런 게 분별 종류탑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화물이 왜 다양하냐는 거야. 탄소화물이 왜 다양합니까? 일단 니네 여기 보면 구조식이 상당히 휘황찬란하지? 이 정도는 제일 많은 거거든. 구조식도 다양하고 왜 이중결합, 삼중결합 단위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애가 얘야. 알았어? 단일, 이중, 삼중 다양한 다중결합에 선의 숫자도 제일 많다라고. 물론 확장된 목대 규칙에서 선이 5개 나오는 애도 있긴 있어. 인 같은 경우는. 알겠니? 근데 탄소화물은 가장 많이 단단한 결합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놈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원자과 전자수가 쌓이면서 홀전자가 4개가 형성이 될 수 있어서 공유결합을 최대 4번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얘들한테 메리트야. 알겠지? 사슬도 만들어주고 각이 달린 사슬, 그 다음 고리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면 어떠한 구조든 니네가 딱 봤을 때 안 본 구조는 없다는 걸까. 탄소는 너희들이 배운 4개 중에 하나의 결합으로 이런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탄소화물의 종류를 배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탄소화물의 종류. 자, 봅시다. 탄소화물의 종류의 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울 게 바로 탄화수소라는 놈이거든요. 얘에 대해서 이건 참고도 아니지만 노트 왼쪽에 써놓으십시오. 자, 탄화수소란 탄소원자수가 무한정 있는 거예요. 다만 구성원소가 뭐뭐로 딱 규제되어 있다? C와 H. 더 이상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화학식이니 이런 건 안 배웠지 아직. 그죠?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분자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금속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가 표시된 식이 다 분자식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약분되면 그걸 실험식이라고. 밑에 첨자가 약분되면 실험식이라고요. 예를 들어 H2O, H하고 O가 2대기잖아요. 약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다고요. 근데 C2H2 약분되죠? 뭘로? CH. 이걸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합물에만 실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O2는 실험식이 뭔지 알아요? 그냥 오해요. 알았어요? H2는요? H. 이해 갔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는 게 실험식인데 이건 선생님이 식량과 물에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탄화수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의 숫자가 하나인 애는요
탄소 하나에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식 중에 첫 번째 식이에요. 수소가 최대한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4개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들의 분자식은 뭔가 봤더니 CH4다. 그리고 없습니다. 얘는 메테인이거든요. LNG의 주성분. 그리고 배웠잖아요? 자, 중요한 건 얘부터. 2개짜리면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특히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을 잘 보세요. 무슨 결합입니까? 단일 결합이에요. 이러면 나머지 탄소의 가지에는 모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수소가 들어올 수 있겠죠? 몇 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쪽에 3개입니다. 이쪽에도 몇 개? 3개가 올 수 있어서 얘는 이렇게 에테인이라고 불러요.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그냥 에테인이구나. 얘랑 섞여 있는 게 LNG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니들이 봤을 때 탄소와 탄소 사이가 단일 결합이면 최대한 수소와 공유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사이가 단일 결합이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포화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2개면 이것도 가능해요. 자, 저기서 몇 번째 식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탄소 말고 누구도 들어가요? 수소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수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2번째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수소가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C2H4라고 한다. 이해 갔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불포화라고 해요. 수소를 최대한 포함하지 않았다. 불포화.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중결합했죠? 근데 그것만 있나? 얘도 있을 수 있잖아. 3중결합. 그럼 수소는 몇 개씩 들어가겠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C2H2 에타인 이렇게 부르죠. 아세틸렌이라는 관용명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건 유효하게 나가는 거고. 자, 더 그리고 3개짜리. 그럼 탄소를 이렇게 3개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탄소는 수소를 몇 개는 갖는 거죠. 이렇게 2개는 갖는데 처음 시작하는 탄소와 끝나는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다 이거죠. 2개가. 얘는 그럼 C 3개에 H 8개다라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CN에 H에 이렇게. 이런 애들을 알케인유라고 불러요. 알케인.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껴들면 얘는 수소가 2개 붙고 얘는 하나 붙고 여기에 3개가 붙는, 그래서 C 3개에 H 6개. 그럼 얘들은 누구라고 그러냐? CN에 EN 알켄 이렇게 불러요. 알켄. 자, 마지막 탄소와 탄소에 3중결합이 있으면 이 탄소는 수소가 하나도 붙지 않아요. 여기 하나 붙죠? 여기에 3개 붙죠. 그럼 얘는 C 3개에 H 이렇게. 자, 4개짜리까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소는 탄소수의 2배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존재하려면 거기에 처음과 끝에 탄소에는 수소가 2개가 더해지니까 저렇게 En 플러스 2다라는 말을 쓰고 C 4개에 H 10개라는 탄화수소류의 식을 씁니다. 자, 이제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이 존재하면 나머지 탄소에는 단일이니까 이쪽 탄소 2개, 수소가 여기 하나, 이쪽에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해서 얘는 C4H8이라는 알켄유를 만들죠. 그럼 3중결합 같은 경우는 이 값에다가요, 이렇게 빠져요. 2개가.
이런 걸 알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알카인 이유는 사슬구조에서는 산중결합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눈치는 좀 챘을 텐데요. 탄소수가 똑같을 때 수소의 숫자는 2 차이가 난다는 걸 볼 거예요. 그죠? 2 차이가 나는 걸 볼 겁니다. 이거를 선생님이랑 쉽게 어떻게 얘를 인지하느냐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기 수소 하나 있겠죠? 여기는 없겠죠? 수소. 그래서 C4, 6. 자, 봅시다. 일단 이런 구조식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여기 봅니다. 3개 이상부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를 생략했나요? 수소를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C 3개, H 8개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구조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출발점과 끝점에 탄소가 있는 것이고요. 꺾이는 곳마다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꺾이는 쪽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래요? C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죠. 이해 갑니까? 탄소의 숫자가 4개 있다는 표현을 저렇게 쓴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있다? 1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탄소 사이에 선이 3개가 나왔으니까. 이해 갔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수소를 다 제외한 식 외에도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왜 참고를 보여주느냐. 탄화수소는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탄소와 수소로 된 탄화수소는 이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탄화수소 분자식을 어떻게 유추하느냐. 자, 탄소수가 2개 이상부터는 기준이 얘입니다. 무슨 소리냐? 모든 탄소수에는 1대2의 실험식을 갖는 분자가 기본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 존재해요, 얘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되느냐? 얘가 기준인데 C가 5개 있다. H가 몇 개짜리는 기본적으로 있다? 10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C 5, H 10. 그게 1대2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소가 최대로 포함되려면 C 5개, H 12이고. 맞아요? 2개 더 많잖아요, 여기다. 최소로 포함되려면 C 5대 H 8개라는 거죠. 이 더하고 이 빼면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더한 애가 포하고 실험식 CH2는 기본적인 불포화 탄화수고 그걸 더 불포하는 건 2개 더 뺀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최소한 구분할 수 있다. 니네가 8에 있냐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몇 개가 기준이야? 16개에다가 최대로 많아야 18개, 최소는 14개 따위. 이해 가냐? 탄화수 구분할 줄 알았지? 그럼 이게 왜 필요한 줄 알아? CH2가 요렇게 뭐를 가지냐? 가래첨자를 갖지 않냐? 맞지? 요거 더하면 얼마냐? 6이지? 그게 바로 공유결합의 숫자야. 가만히 봐봐. 6개라. 그게 몇 개겠니? 9개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공유전자쌍이 9쌍이 있다라고 되잖아. 선 하나가 전자 한 쌍이니까. 이해가냐? 그럼 더 빨리 풀고 싶으면 요 숫자 있죠? 여기다 곱하기 3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C 5개
H 10개는 실험식이 CH2잖아. 응? C 5, H 10개는 실험식이 CH2잖아. 그럼 걔 안에는 선이 몇 개 필요해? 15개 필요해. 3호씩. 그럼 그 위는 몇 개 필요할까? 얘가 6개 필요하면 여기 세봐. 7개 필요하지? 몇 개 빠졌어? 하나 빠졌어. 아, 얘가 7개 필요했어? 얘 몇 개야? 6개 필요해서 얘 몇 개일까? 5개잖아. 7, 6. 그럼 얘는 9개 필요하지? 3 곱해서 3 더해도 되고 6 더해도 되고 9개 필요하지? 얘 몇 개? 10개. 얘는 8개. 12개 필요하지? 얘 몇 개? 13개. 얘는 11개. 이해 갑니까?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외워버리면 극성목성을 한 방에 금방만 캐치를 해요. 3단원. 지금 우리는 탄화수소를 공부할 때 뭐를 잡아라? CH2를 잡아. 알았어? 그러면 충분히 선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거기에 탄화수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탄화수소들의 일반적인 성질이 거기 써있죠.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중심원자로 두고 격가제로 수소를 두거든요. 근데 얘들은요, 대부분 불의 연소를 잘하고 완전 연소대가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연료의 주성분이 많다.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온다. 자, 탄화수소는요, 완전 연소 시 누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와 H2가 발생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킬러 문항 있죠? 그쪽에서 기본으로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탄화수소를 써볼게요. CH4 메테인 가스죠. LNG의 주성분. 얘가 완전 연소하려면 O2가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생성물로 CO2하고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H2가 나온다. 우리는 이 앞에 개수를 찾는 거야. 개수. 이게 중요하다. 그럼 뭐가 기준이냐? 얘들은 이게 기준이라는 거야. 화법법에서 봤듯이 질량 보존이 기본이야. 그러면 원자수를 맞춰보자. 여기 탄소 원자 몇 개 가는 거야? 하나 있지. 여기도 하나 있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여기 수소 원자 4개인데 여기 2개밖에 없지. 이거 건드리는 거야. 물질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러면 산소 원자가 몇 개가 되나? 4개가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끝이다. 이해가니? 그러면 얘 한번 봐야 되나? C 2개에 H 6개 있어. C 2개짜리 기본식이 뭔데? C2H4. 저기다 2개 많지? 그럼 쟤는 뭐야? 포화라는 얘기야. 단일계가. 또 하나 C2H4에는 3, 2, 6 6개의 선의 숫자가 나오지? 얘 몇 개? 7개. 이런 식으로 연습해놔. 자, 얘가 완전 연소를 한다. 그래서 CO2랑 H2가 발생한다. 그러면 탄소 원자가 2개니까 여기도 뭐 쓴다? 2를 쓴다. 이게 질량 보존에 의해서. 수소 원자가 6개니까 여기 뭐를 쓴다? 3을 쓴다. 이랬더니 산소 원자가 몇 개냐? 7개지. 7개잖아, 우리 쪽에. 그럼 여기 7개 있으려면 여기다 뭐 써야 되나? 2분의 7. 화학 반응에서는 분수 쓰지 않는다, 얘들아. 그래서 얘를 바꿔. 점수화 시키면 뭐뭐 뜬다? 2대, 7대, 4대, 6대. 이해 갔어?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모든 식의 중점은 뭐가 된다?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해준다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야. 얘를 식으로 쓸 때 CO2 앞에 뭐를 쓰겠다? M을 써야 된다. H2 앞에 뭐를 써야 되겠냐? 2분의 N을 쓰겠다.
이래야 숫자가 똑같아지잖아. 이렇게 되면 산소 원자가 2n 플러스 2분의 n이거든. 근데 2를 곱했을 때 2n 플러스 2분의 n이 나오려면 여기가 이런 식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푸는 쓰는 공식이야. 그냥 아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봐도. 그래서 봐. C 2개 H 6개 그러니까 2 더하기 4분의 6 해서 2분의 7 나온 거야. 알았냐? 빨리 푸는 애들은 저렇게 푸는 경우도 많아. 계수를 잡아낼 때는. 다만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우리 아까 탄화수소 결정할 때 뭐가 기준이었어? 실험식. CH2가 기준이었지? 실험식이 CH2인 애들 특징 봐봐. 실험식이 CH2인 애들의 특징은 잘 봐라. CO2 앞에 개수가 얼마일까? 2. H2 앞에 개수 얼마일까? 2. 아, 개수가 똑같네. 1, 저게 C2H4도 C3H6는 똑같아. 요 숫자가 그냥 개수야. 알았어? 뭐 여기 있는 개수에 얘 맞추면 되지. 이거 3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갔니? 쟤들 기준식 애들은 개수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얘들이 다 탄화수소예요. 자, 생성물로 완전 연소시 CO2하고 H2O가 이렇게 나왔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한 개구나. 이렇게 되면 니들 가에는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었고 2개 들었고 얘도 2개 들었고 얘도 2개 들었지. CO2가 2개 나왔으니까 문제는 끝에 이 끝에 X는 몇이어야 된다? 2이어야 되는 거야. Y는 그렇지 4, Z는 6. 그래서 니네가 이거 딱 보면 눈치 떼는 거야. 오, 이거 1대 2짜리. 알았니? 그렇게 문제를 풀 때 이걸 쓴다 이런 뜻이야. 자, 탄화수소가 이렇다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탄화수소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 탄화수 종류 보이지? 탄화수소에 끓는 점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식이 눈에 들어오냐? 얘들이야 이거. 그림을 딱 보고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잖아. 탄소 사이에 다 뭐 있어? 단열결합 그렇지? 그러면 얘들은 거기에 시커먼 커다란 애가 탄소잖아. 탄소가 만약에 2개 있다. C2H4에서 수소가 2개 많네. 근데 C가 2개면 기준이 여기 있잖아. C가 2개면 곱하기 3. 6개가 선의 숫자라면 걔는 7개일 거야. 반드시. C가 3개지 그 다음에 그럼 걔는 9개가 선의 숫자인데 얘는 그거보다 하나 더 많아서 10개일 거라고. 그리고 식은 C3H6가 아니라 더하기 C3H8일 거야. 이런 애들이 포화탄화수소다. 알았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 구조식을 잘 보고 판단을 잘 하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왼쪽 탄소 하나짜리보다 맨 오른쪽에 탄소 4개짜리가 인력이 세서 끓는 점이 높다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분자량이 크면 탄소의 숫자가 많으면 분자간 인력이 세진다고. 끓는 점도 높아지고. 그래서 첫 번째 메테인하고 두 번째 에테인을 섞은 게 LNG고 세 번째 프로페인하고 네 번째 뷰테인을 섞은 게 뭐라고? LPG인데 질문 하나 할게. 니네 거기 LPG C3H8하고 그 다음에 뷰테인 C4H10 보이지? 둘 중에 끓는 점이 누가 높나? 뷰테인이 높지? 이거 섞은 혼합기체가 LPG라고 했지? 자, 요즘에 춥지? 겨울철이지? 니네 이 2개의 혼합기체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섞을래? 겨울철이면? 얘 연료야, LPG. C 3개짜리를 많이 섞을래? C 4개짜리를 많이 섞을래? 겨울철에. 불붙기가 쉬우려면 C 3개짜리를 많이 섞는다고 이해가냐?
그래 혼합기체의 끓는 점이 낮아지겠지 좀 더. 근데 한여름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잖아. 누굴 더 많이 섞는다? C 4개짜리를 많이 섞는다는 뜻이라고. 이해 갔냐? 이해 갔어? 그 다음 첫 번째 그림 메테인하고 두 번째 그림 에테인이 LNG고 세 번째 그림 C3H8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림 C4H10이 LPG라면 누가 더 무겁겠냐? 공기보다 무거운 애는 LPG야. 분자량이 크면 밀도도 크다고. 그러면 LNG가 노출됐다. LNG가 노출되면 창문을 열어놓는 거야. 위로 빠져나가게. 근데 LPG 얘들이 노출되면 방문을 열고 쓰레받기 같은 거 바람을 일으켜서 내보내야 돼. 밑에 깔아져 있었거든요. 이해 갔냐? 오케이. 자, 거기 대표적 탄화수소 누가 떴냐? 메테인이 떴어. 메테인. 대표적 탄화수소는 왜 오나? 제일 중요한 거 니들이 눈 띄고 코 베이는 거야. 이제 많이 봤을 텐데. 자, 대표적 탄화수소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얘가 있어. 메테인. 바로 CH4. 이거부터 보자. CH4의 구조식이 이렇게 표현하거든. 책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써 있어. 조심하라는 거지. 시험에 얘 나와. 이렇게 공유 결합과 공유 결합 사이의 이 각도를 우리가 결합각이라고 그러거든. 이 결합각이 90도가 아니라 이렇다는 얘기야. 109.5도. 공간상에 퍼져 있다고. 알겠냐? 공간상에 퍼져 있어서 얘는 정삼연체 구조라고. 정삼연체 구조. 이렇게. 입체 구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얘가 일반학책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두 개의 공유 전자쌍은 같은 평면상에 있고,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와요. 하나는 뒤로 들어가요. 이런 모양. 이거를 90도로 보는 친구도 없겠죠. 그치? 이게 메테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나머지 봐봐. 뭐, 완전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고, 공기보다 가벼우며 용해도가 작고, 야, 얘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건 틀리지 않아야 될 게, 니들 뒷부숑의 70%가 얘야. 목욕탕 물속에 탕속에 들어가서 부숑 해본 적 있지? 뽀글 올라오는 게 그게 메테인 가스. 물에 녹아? 안 녹는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그런 걸로 알아둬라. 됐어? 그리고 LNG, CNG라고 하는 그런 거의 주성분이다. 알겠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알코올류인데, 자, 여기서 화학식이 아까 실험식 배웠지, 너네들. 이제부터 시성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시성식이라는 건 각 물질들의 공통된 성질을 띠는 화학식의 기호가 있어. 그걸 작용기라고 그러거든. 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작용기야. 물론 이 얼이라고 불리는 게 탄화수소 매개체야. 다시 말하면 얼은 알킬기인데 요게 CH3에 H가 빠져나가는 거 요거. 이런 걸 메틸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 H만 하나 더 붙으면 에테인이잖아. C2H6, 그지? 근데 H가 빠져나가고 저게 에틸기라고 불러. 여기에 이것들이 와서 붙는다는 얘기야. OH가. 그러면 공통적 성질을 띈다는 거지. 그래서 쟤를 붙이면 여기 OH를 붙이잖아? 그럼 어떤 놈이 되냐면 CH3에 OH가 붙고 C2H5에 OH가 붙은 메탄올
에탄올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물질이 되는데 이렇게 작용기를 붙인 이 식을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불러. 이런 식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면 OH가 붙으면 시성식. 근데 주의점이 있어. 뭐냐? 니네 통합과학 시간에 OH 붙으면 산 염기 중에 뭐라고 배웠어? 너 염기라고 배웠지? 그거랑 쟤랑 차이점이 뭔 것 같아?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낸다고. 니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OH가 붙은 애는 이온결합이야. 그럼 무슨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 그래서 NaOH, KOH야. 근데 쟤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쟤 액성 중성이야. 외워. 정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니까. 알았니? 그래서 거기 알코올들은 특유의 냄새가 있고 뭐 완전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얘다. 얘들은 수용액의 성질, 그것을 액성이라고 하거든. 중성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야. 액성이 중성이다. 이해 갔어?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거 불에 잘 탄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 물론 탄소수가 좀 적은 알코올로 가능해. 알겠죠? 그리고 얘들 또한 뭐가 가능하다. 이거 완전 연소시 CO2와 H2O가 생성된다. 자, 이거 가지고 잠깐 비교해 줄게. 시험에 나올 만한 문구야.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이거 잘 안 나와? 요거 잘 나와. 뭐가 잘 나오는지 봐봐. 자, 우리가 얘를 구조식이라고 하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분자식이라고 한다. 약분된 식을 실험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해갔지? 이렇게 딱 써놓고 얘 완전 연소하면 CO2 몇 개 나올까? 2개. 맞지? H2O 몇 개 나올까? 3개.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다시. 이걸 메틸기라고 하는데 얘가 붙으면 뭐다? 알코올이야. 그래서 얘를 C2, 6, 5 이게 뭐라고? 분자식이야. 알았니? 그런데 얘들은 탄화수소는 탄화수소류가 따로 있잖아. 알코올류들은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러면 이거를 시성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성식은 누구를 표현할 때 쓴다? 같은 작용기를 갖는 물질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야. 너네가 교복 입고 가면 얘 국어학생이다. 쟤 서울학생이다. 알 수 있잖아. 그런 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누군지 몰라. 이런 걸 무슨 식이라 한다고? 분자식.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발생하는 CO2 같아 달라? 같다는 거지. C가 2개잖아. 또 H2O에 3개 나온다 그랬잖아. 얘 몇 개 나올까? 3개 나온다고. 이해 갔냐? 시험에 그게 나온다고.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 이거 봐봐. 얘를 완전 연소했어. CO2하고 H2O가 나오는. 얘를 완전 연소했어. 그래도 CO2하고 H2O가 나와. 계수 맞춰봐봐.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CO2 앞에 계수를 뭐 쓴다? 2. 얘도 2. H2O
앞에 계속 뭐 쓴다? 3. 얘도 3. 똑같다고. 그럼 뭔 차이냐? 얘는 아까 2분의 7 나왔잖아. 그래서 정수화 시켰잖아, 우리가. 맞지? 근데 몇 나올까? 얘가 7개인데 산소 원자가 여기 하나 있잖아. 뭐 쓰면 돼? 아,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적게 들어온다. 이해가니? 어떤 차이인지? 얘는 똑같다고, 얘는. 시험에 저거 나온다고. 저렇게 씩 써놓고, 봐. 둘 중에 같은 CO2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일한 한계를 연소시켜도 이 둘 똑같은 거야. 알았어요? 얘도 액성 어떨까? 똑같아요. 중성. 알았어? 괜히 OH 있다고 연기성이라도 작살나지 말라고. 알았냐? 거기에 대표적 물질로 누구 있냐? 대표적 알코올. 대표적 알코올 에탄올이 있어. 대표적 알코올로 에탄올이 있다. 이 에탄올은 지금 본 바와 같이 C 2개에 H 5개에 OH 하나의 이물질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얘는 어떻게 생기냐는 거지. 곡물이나 과일을 이렇게 하면 발효시키면 이거. 알았어? 뭐가 나온다? 에탄올이 나온다. 이게 누구냐고. 물에 타면 술이지 뭐. 맞잖아. 곡물주, 과일주 이게 이런 거라고. 발효는 참고로 무산소 호흡을 대부분 발효라고 부르는데 3년 전부터 바뀌었어. 미생물이 관여하는 이런 산화하는 호흡 이런 거하는 반응들을 우리는 모두 발효라고 한다라고 바뀌었어. 알겠지? 자, 그 다음 얘기가 뭐가 있어? 물을 반응시켜 얻는다. 그건 잘 안 나와. 에탄이라는 놈이 C2H4거든. 알겠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에탄에 물을 반응시켜 얻는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야. 에탄은 니들이 알고 있는 실험식 CH2 물질이야. 그럼 C 2개. H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지? 여기에 누구를 넣는다는 얘기냐? 여기 물을 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결합이 약한 결합이라고 이걸 타이결합이라고 하거든. 얘가 잘 끊어져. 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 뭐가 돼? 단일이 되죠? 그 다음에 H 2개는 그냥 있잖아, 이렇게. 그럼 요 자리에 하나는 얘가 들어오고 하나는 얘가 들어오고. 이게 에탄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한다고. 이런 걸 보통 어려운 말로 첨가중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그냥 뭐예요? 자료예요. 니들한테 안 나와요. 알았지? 아, 저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끝.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유의 냄새가 나고 무색이다. 뭐 술 냄새 뭐 한두 번 맡아보냐 니네가. 그리고 무색인 건 뭐 보고 알아 니네. 니네 에탄올 본 적 없는 놈 흔들어봐. 아, 선생님 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알코올 램프가 에탄올이야 얘들아. 알았어? 그리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휘발성이 강하며 불이 잘 붙는다. 그래서 뭐로 쓴다? 연료로 쓴다고.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연료 사용이 가능한 건 뭐 보면 안다? 알코올 램프. 근데 실제로 이걸 연료로 쓰는 나라가 있어. 바로 남미야, 남미. 남미 쪽은 옥수수 같은 거 엄청나게 키우거든? 수출 충분히 해. 내수 충분히 써. 그래도 남아. 어떻게? 발효시켜. 곡물. 그래서 뭐를 만들어? 에탄올. 왜? 썩으면 버려야 되잖아. 그거 연료 쓴다니까. 잘 나가, 차. 그 다음에 물에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일 수 있다. 너네 물에 잘 녹는 건 이해가 가지. 왜?
에탄올 수용액을 우리가 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소주가 몇 도예요? 모른 척 하지 맙시다. 몇 도예요? 욕해봐. 18도예요. 알았어요? 맥주는 몇 도예요? 3에서 4도거든요. 그게 퍼센테이지요, 이 사람들아. 퍼센테이지. 100에, 용액 100에 4%, 4g 혹은 18g 섞여 있는 것이 술의 도수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 위스키가 40도 그럼 뭐예요? 40%. 물이 62도, 40이 알코올인, 에탄올인 술을 양주라고 하는 겁니다. 꼬량주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런데 기름과 잘 섞일 수 있다는 말은 몰랐을 거야. 여러분, 기름은 원래 물하고 잘 안 섞이잖아요. 근데 알코올류들은요, 훌륭한 유기용매라고 해요. 무극성분자도 잘 녹이고 극성분자도 잘 녹이는데 같은 탄수화물을 잘 녹인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술을 우리나라 전통 그 감기 걸릴 때 먹는 차가 무슨 차지? 감기 걸렸을 때 지금 편의점 팔면 잠깐만요. 쌍화차라는 거 들어봤어요? 외국에 쌍화차가 있어요. 뱅쇼라는 거 들어봤어요? 뱅쇼? 나중에 한번 먹어봐. 맨날 아메리카노 이질하지 말고 뱅쇼 한번 주세요. 파는 데 별로 없는데 뱅쇼, 뭐 레드 뱅쇼가 있고 화이트 뱅쇼가 있는데 레드를 추천합니다. 거기 약간 속이 들어가요. 잘 섞이거든요. 다른 기름 성분이 이런 것들. 알았어요? 그게 외국의 쌍화차예요. 밤에 커피 마시면 좀 안 오는데 그럼 뱅쇼를 딱 마셔보면 훈훈하니 따뜻하고 좋고 별거 다 들어가요. 뭐 과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균 소독을 한다. 딴 거 모르고 이거. 왜 이거 알아야겠어요? 코로나 것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손 소독제가 다 얘예요, 여러분. 알코올. 알았죠? 여러분, 살균이 뭐예요?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세균을 죽이는 약품 이름이 뭐예요? 몸으로 침투한 세균 죽이는 약품. 플레밍, 너 안 적은 거, 뭐, 거기 있으면 다 나온다며. 뭐? 개보리? 이씨. 그래. 페니실린이지. 그런 걸 무슨 죄라고 그랬어? 항생제. 알았어? 항생제 같은 것들이 살균 작용하는 놈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살균은요, 몸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몸 안에서 죽이면 백혈구가 무슨 작용한다고 그러죠? 식균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몸 안에든 밖이든 우리가 소독약 있죠? 소독약 주성분이 뭘 것 같아요? 알코올이에요. 거기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발생하죠? 걔가 세균을 터쳐 죽여요. 산소가 세균 몸 안으로 들어와서 반응성이 너무 좋으니까. 과산화수소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알코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화가 잘 되니까 병원 교육이나 수분 갖고 날라가. 그 톡톡톡 염증에만 치료해도 그게 딱 기화돼 가면서 염증을 가져가고 세균가 말았어. 알겠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알겠지? 중요한 거 뭐였냐 얘들아? 중요한 거. 야, 얘 액성이 뭐야? 중성. 꼭 기억해. 알았어? 하여튼 틀려갖고 말아봐. 거기 밑에 술의 성분이며 소독용 알코올과 약품의 원료로 쓰이고 실험실 시약으로 쓰이며 훌륭한 용매이고 기름과 잘 섞이니까 연료이며 이런 거 솔직히 니네가 틀리잖아? 여기 써놔야 돼. 바로 써야 돼. 지금 뭐 대충 알잖아, 여러분들. 남학생들 특히. 자, 손소독제는 니네가 만들어보고 두 번째 이제 카복실산이에요. 요게 세 번째로 니들이 배우는 탄수화물 중에 하나입니다. 카복실산은 누구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본 거예요.
작용기. 이 라디칼에 얘가 붙은 거예요. 이걸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OH를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없어요. 그냥 알코올기라고 하시고요. 얘들도 카복실기라고 얘기하세요. COOH. 알겠습니까? 얘를 제가 구주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구조식이 있어요. 선 없죠?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요 탄소 중간에 선 양쪽에 위에 두 개, 이거 두 번째 구조식인 거 기억해요? 쌤, 그건 옆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퍼졌는데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옆으로 퍼지든 아래로 내려오든 선의 숫자만 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 카복실산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에 잘 녹으면 이런 건데, 요거요, 대표적인 게. 액성이보다 산성이다. 탄소화물 중에 유일하게 액성이 있는 애예요. 나머지는 다 없고요. 액성이 산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애가, 이런 물질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알겠니?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대표적 카복실산의 특징. 대표적 카복실산이 누가 있을까나 봤더니 아세트산이 있더라. 아세트산. CH3COOH라는 놈이에요. 대표적 카복실산. 자, 이 아세트산. 보세요. 누구를 발효시키면 에탄올을 뭐하면 발효시키면 뭐가 된다? 아세트산이 된대요. 이걸 이따가 내가 참고로 적어줄 거예요. 노트 왼쪽에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에탄올이 뭐였죠? 술이었죠. 여러분 술 마셔봤죠? 마시고 아니 찐창 마셔봤어요 혹시? 오늘 저녁 가서 마셔보시. 돈이 올라오면 학생 마셔야겠어요. 마셔. 그럼 취합니다. 취하면 노바에 좀 쏠리고 나중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게 숙취죠. 그죠? 그러다 그게 숙취가 가시면 머리가 좀 개운합니다. 트림날 그러면 힘내고 확 나예요. 어디서 일이 일어난다? 간이요. 간에서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요.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아세트산으로 바꿔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에탄올이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거치면 제가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그거 발효라고 한다. 무산소 호흡을 발효라고 했는데 이제 미생물이 관여하는 호흡도 발효라고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자극성 냄새가 나는 건 두 번째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시로는 액체 상태거든요. 아세트산 수용액이. 근데 자 17도씨에서 뭐로 존재한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17도씨에서 빙초산으로 존재하고 이 빙초산에다 물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식초가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의 성분? 식초의 주성분. 식초 맛이 어때요? 시죠? 산성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요거요. 의약품 알겠습니까? 의약품에 원료로 이용된다. 물론 되게 많아요. 의약품 이용되는 게. 근데 우리가 배운 거 하나 있죠. 여러분 아세트산 들어가는 합성의약품 뭐 배웠어요? 빙고! 자, 아시는 거 있어. 그거야. 결국 살리실산에 아세트산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아세틸 살리실산. 아스피린이 됩니다. 이거 아스피린입니다. 이렇게 앞부분과 엮어서 해역제. 요 정도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거는 알데하이드거든요. 이 알데하이드라는 게 이런 애들을 알데하이드라고 그래요. 실제로 얘도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놈이 알데하이드거든요. 알데하이드 기 대표적 알데하이드. 바로 폼 알데하이드를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거죠. HCHO. 중심 원자는 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식 있죠, 여러분 아까 이거 기억나요? 이거 여기 수소 몇 개 들어가요? 그랬어요. 밑에 쓰면 H. 그럼 저 위에 뭐 들어가면 돼요? O. 이게 폼 알데하이드. 알겠어요? 뭐라고 읽으면 되느냐? 위험해! 이렇게. 위험해! 먹으면 뒤져요. 단 거예요. 단 거. 된저. 알았어? 얘는 이렇게. 새집을 들어가면 눈 각막이 따갑고요. 피부가 쓰리고 이러거든. 이게 왜 그러냐? 새집은 아직 접착제가 마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접착제의 성분에 폼알데하이드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송강호 나온 그 괴물이라는 영화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인트로 장면에 미군이 그냥 갖다 폼알데하이드를 부어요. 이게 방부제거든요, 사실. 니네 그 생명과학실에 들어가면 뭐 토끼, 붕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 담은 게 얘예요. 걔를 버리고, 버려요. 그랬더니 조그만 또 내가 막 나타나고, 뭐 걔가 나중에 커갖고 막 사람주고 이런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착제의 원료다. 이 정도? 접착제 원료다. 자, 다섯 번째. 케톤이 있어요, 케톤. 케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거든요. 이거 뭐, 라디칼, 알킬기가 두 개 이렇게 붙는다는 뜻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H가 두 개 H가 하나 있으면 알데하이드인데, 거기에 탄소가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케톤기. 케톤기. 알데하이드기, 케톤기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뭐만 배우냐? 대표적 케톤 물질을 배웁니다. 누구냐? 아세톤 배워요, 아세톤. CH3, CO, CH3. 얘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이런 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우냐고요? 아니요. 이 식을 잘 봐요. 여러분이 완전 연속은 CO2 몇 개 나올까?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H2는 3개. 왜요? 얘 시성식이 이거지. 맞죠? 얘 시성식이 이거지. 분자식은 얘입니다. 분자식은 C가 몇 개? 3개. H가 몇 개야? 6개. 5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얘가 결정하지 얘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니네 아까 봤지? 1대2인 애들은 계수가 어땠어? 같았잖아. 그런 거 보는 거라고 자꾸. 얘는 매니큐어 제거제. 너희들 매니큐어 손톱에다 칠하고 그 제거할 때 얘를 쓰거든? 그리고 훌륭한 용매다 뭐 이런 거. 자, 이제 여기까지 알콜 탄수화물을 배웠어. 정말 많은 탄수화물 중에 왜 우리는 얘들 배우냐는 거지. 이게 이 원리 때문에 그래. 자, 요거는 노트 왼쪽에 써놔. 그냥 암기를 안 해도 좋고 괜찮아. 자, 보세요. 보통 우리 알코올 중에서요,
알코올기를 잡고 있는 탄소 주위에 수소가 몇 개 이상 있느냐로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다루는데 알코올 중에 1차 알코올류가 있어요. 이건 OH를 갖고 있는 탄소를 보시면 됩니다. 탄소. 이 주위에 수소가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1차 알코올이에요. 하나, 둘, 얘는 2개 이상 있죠. 이게 1차 알코올입니다. 우리 아까 봤죠? 얘 뭐라고요? 메탄, 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얘가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이걸 산화라고 불러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렇게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갔더니 얘가 되더래요.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폼 알데하이드. 뭐라고 외웠어요? 새집 증후군 이렇게 보는 거죠.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는 것도 뭡니까? 산화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하나 더 내리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탄소에 산소가 2개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알코올이 아니에요, OH가. 알겠지? 알코올은 반드시 수소, 그 다음에 탄소가 있을 때 거기에 OH가 붙는 게 알코올이고요. O 2개 붙으면 이건 카복실기예요, 카복실기. 그래서 얘는 폼산이라고 부릅니다, 폼산. 우리가 벌레 물리잖아요? 개미에 물리잖아요? 붙는 게 얘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산화를 몇 번 했죠? 2번 했잖아요. 이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수만큼 산화를 해요, 사실은. 그럼 아직 이 빨간색 탄소 수소 하나 붙었죠? 그러면 얘도 산화 한번 더 합니다. 얘 같아요. 산소가 들어와서 이런 장면도 옆에 또 있어야지. 근데 보통적인 1차 알코올은 산화를 2번 하는데 두 번째 이물질 보세요. 자, CH3 C에 H에 OH 얘가 누구였죠? 에탄올이에요. 그죠? 저 빨간색 중심탄소에 이렇게 합시다. 빨간색 중심탄소 수소가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죠? 얘는 2번 산화예요. 이런 게 1차 알코올이에요. 얘가 1차 알코올하면 보십시오. 그냥 수소가 2개 빠져나오는데 누구가 빠져나요?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 그럼 뭐가 나느냐? 얘가 됩니다. 자, 요 메틸기는 그대로 있고요. 요 중심탄소 C에 누가 남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그러니까 요 자리에 얘가 있는 거예요. 메틸기가. 얘가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 빨간색 탄소만 잘 보세요. 수소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한 번 더 산화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빨간색 탄소가 이렇게. 얘가 아세트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탄올을 발효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얘가 누구고? 마시는 술이고. 얘가 누구라고? 뒷골을 땡기는 수치고. 얘가 누구라고? 술 깨는 거예요. 흰맛. 꼭 흰맛. 꺾기.
알겠습니까? 이 안에 우리가 배운 거 다 들었죠? 에탄올 들었죠? 폼알데하이드 들었죠? 아세탄 들었죠? 나머지 안 배운 게 뭐예요? 아세톤이잖아요. 걔는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자, 중심탄소를 잡는 중심탄소를 보면 O와 H가 붙은, 이 알코올과 붙은 애가 중심탄소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소 하나 붙었어요. 옆에 이렇게 메틸기, 옆에 느낌비. 이 C, 빨간색 C에 수소 몇 개 붙었어? 하나밖에 안 붙었지? 산화 몇 번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 산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빠져나온다? 수소 2개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 이름이 아세톤. 얘는 그냥 2차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슨 과정이다? 참고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니큐어 제거제 이렇게 본 게 왜 이 장에서 출제자, 교재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 3개, 4개만 딱 낼 수 있었냐? 이 과정에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 뽑고 푼 거예요. 알았어요? 됐죠? 자, 요거는 꼭 노트 왼쪽에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8쪽 가볼까요? 탄소화물에 대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보는 겁니다. 자,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부끄럽죠? 여러분, 탄소로만 이루어져서 어떻게 화합물입니까? 원소죠. X.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고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었죠. 이 구조식이 첫 번째 구조식이었잖아. 그 결합하면 몇 도였냐? 90이었냐? 아니야. 109.5였다. 입체. 메테인에서 배웠죠? 다음, 세 번째. 탄소 원자는 원자끼리 사슬, 가지 달린 사슬, 고리. 자,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길 풀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 저기가 페이지 24쪽에 5번 잠깐 가봐. 24쪽에 5번을 보면, 자, C가 4개고 H가 10개. 야, 이거 봐. 원래 니들 기준은 뭐지? C4H8이야. 맞지? 4에다 3 곱하면 12개의 공유전자쌍. 얘는 13개야. 포하니까. 얘가 이런 애가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얘야. 탄소 4개에 수소 10개. 맞지? 그런데 이런 애도 있다는 거야. 이거 여기도 뭐냐? 탄소 4개에 수소 뭐라고? 10개야. 분자식이 똑같아요. 선생님, 분자, 봐라. 분자식이 같으면 분자량이 같을 거 아니니? 그럼 끓는 점이 동일하겠지? 근데 얘는 끓는 점이 얘가 높아. 왼쪽이. 무슨 말일까? 또 다른 얘랑 결합하고 얘는 또 다른 얘랑 결합을 하면 접촉 면적이 얘가 넓다는 거야. 분자량이 똑같을 때는 긴 놈이 짱이라고, 인력이 세다고. 그래서 디귿에 뭐라고 돼 있니? 가나는 같은 물질이다 써있지? 다른 물질. 이런 걸 이성질체라고 한다는 거야. 물론 여기까지 오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이성질체라고 하고, 그리고 구조가 다르다 해가지고 스트럭처, 구조 이성질체라는 말을 써. 알았니?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다양한 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준 거야. 3번은 동그라미, 4번.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당연하죠. 이산화탄은 물이 생기고요. 아니, 탄화수소가 아니라도 알코올, 카복실산,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케톤 같이 CH5로 된 애들도 다 이산화탄소가 우리 나온다는 거. 자, 5번.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탄소가 많으면 끓는 점이 높죠. 인력이 세서 X입니다. 자, 두 번째. 탄화수소는 누구를 중심 원자로 둔? 탄소요. 다음에 3번. 가도 나도 모두 탄수화물 맞지요. 그 중에 가만 탄화수소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이산화탄소 물이 생겨요. 근데 이산화탄소 누가 더 많이 생겨요? 오른쪽에 있는 나가 더 많이 생겨있죠. 두 개. 이해가요? 자, 1번. 가는 메테인, 나는 에탄올. 맞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화수소 아닙니다. 가만 탄화수소죠. 그 다음 가나는 모두 연료 사용 가능합니다. 가는 LNG의 주성분. 이해가요? 나는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4번. 누구는 식초의 주성분이다. 아세트산이요. 17도시에서 뭘로 존재한다? 빙초산이요. 어떤 의료 합성약품을 만들 때 썼다? 아스피린이요. 기억나요? 다음 두 번째. 얘들의 화학식은 이거다. 메탄올 1차 알코올을 한 번 산화해서 나오는 놈. 폼알데하이드 HCHO에. 자, 화학식이 이거인 뭡니까? 케톤이요. 아세톤. 자, 얘는 아세톤이에요. 아세톤 답은 물에 잘 녹으면 훌륭한 용매로 쓰이는데 알코올도 용매로 쓰일 수 있죠. 얘도 용매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이것은 술의 성분? 에탄올이죠. 알겠습니까?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킨다,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숙제를 거기 22초까지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22초까지 해보시고요. 자기가 기분이 좋다? 그럼 그 뒤도 좀 풀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물렁물렁 데리고 했죠. 이 다음부터가 바로 화학의 조건입니다. 이제 당장 여러분들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라고. 거기부터는 선생님이 누누 강조하지만 선생님 계산법, 계산하는 방법, 이해하는 그 로직대로 공부해. 알겠니? 거기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 졸면 안 돼.